네, 안녕하십니까. 명기대의 적광입니다. 자평인전 제31강 식신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식신을 지지에 감추고 상관이 노출되어 있을 경우하고 재성 혼잡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합니다. 식신격의 생극계화는 이제 개수일간을 중심으로 놓고 을목 식신, 식신은 항상 인성으로부터 그걸 받고 그걸 받는 식신은 재성을 이렇게 생하고 재성은 다시 또 인성을 이렇게 극하고 그다음에 인성은 비겁을 생해서 재성을 이렇게 극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 재성은 다시 그걸 받으니까 관성을 생해서 이 관성이 이 비겁을 극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비겁은 관성의 그걸 받으니까 식신을 생해서 식신으로 하여금 관을 이렇게 극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관성은 비겁의 이제 비겁의 그걸 받으니까 받으니까 식신의 그걸 받으니까 이 관성은 식신의 그걸 받고 토생금에서 어, 인성을 생하고 다시 이렇게 식신을 극하는 이런 생극재화가 이렇게 열 번을 이렇게 생극을 열 번을 이루어 가지고 크게 네 개의 상을 이루어 준다. 그 네 개의 상이 바로 사계절이고 사계절은 12개월에 이제 12개월에 이렇게 그 12개월을 대표하고 12개월은 또 24절기로 또 구분이 되죠. 이렇게 이제 12절기 매 절기마다 이러한 생극계와 의해서 이 절기라고 하는 이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공간이 그래서 24계절이 되고 12개월이 돼서 우리가 현재 지금은 해월에 자월에 지금 속해 있죠. 자월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한다는 이 사월이라고 하는 시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이 공간 속에서 이 개수일간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이 사주를 보는 것이죠. 자, 자평진전 논문에 식신격에서 식신을 원령지지에 감추고 상관을 노출했으면 대체로 그 사람의 성격이 굳세고 그다음 편제나 병제가 거듭 노출되면 부기가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신노문의 사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식신이 좌오묘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용신의 변화에 있어도 기운이 하나이기 때문에 용신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식신격이라고 이렇게 전제 조건을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식신격인데 식신격을 원령지지에 이제 감췄다고 그랬거든요. 감추었다. 그리고 상관을 이렇게 노출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의 이 성격이 굳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제 공전의 사주 같은 경우 보면은 정제하고 이렇게 편제가 이렇게 노출돼서 이렇게 재성 혼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부기가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성격이 왜 굳세다고 했는가?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기한 기능을 가진 그 십성이죠. 그리고 기성으로 이렇게 사기신 중에 하나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죠. 그리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 한층 더 발현된 이 강한 표현력, 그다음에 자주성, 도전성, 추진력을 이렇게 나타내죠. 상관은.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거치는 면도 있고 좀 싸가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되죠.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식신이 본래 뿌리가 이렇게 단단한데 근데 지지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식신이 지지에 있기 때문에 식신의 어떤 성향 이것들 드러나지 않고 상관이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부적 표현이죠. 이것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결단력, 실행력, 자존심, 그리고 기계가 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랬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관을 이렇게 다루는 이런 오해 십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주 구조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성격이 굳세다, 굳센 사람이다, 억센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그 표현을 이렇게 했고요. 근데 식신의 뿌리가 그 단단한데 지지에 감춰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상관이 밖으로 드러나면 내면의 안정감, 식신이죠. 외부적 표현, 이 상관이죠. 이것이 드러난다는 뜻이죠. 내면의 그 식신과 외부의 상관이 이렇게 이렇게 그 동시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속은 이렇게 그 안정감 있고 이렇게 차분한 이런 성격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 겉으로 나타나는 이 성향은 상당히 외향적이면서 이 거칠고 이런 기기가 강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재성이 많이 드러나면 부귀가 크지 않는다고 했는가? 이제 이 재성이 이렇게 혼자 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격에서 봤듯이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만 투출해 가지고 뿌리가 깊은 것을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재성이 많이 드러나면 부귀가 크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식신과 상관은 원래 재성을 생하는 그 기능을 가졌죠. 그러므로 재성이 적당히 노출될 때, 뿌리가 깊고 하나만 있을 때, 식상생계로 재물을 만들고 큰 성취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재성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경우는 재를 생해야 할 식상의 기운이 모두 재성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과다하게 소모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즉, 그 식신상관의 기운이 분산되어 중심이 없고 안정감이 깨진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재성이 이제 여러 개 있으면은 이 식신 입장에서 이 재성도 생겨야 되고 이 재성도 생겨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기운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이제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실패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재물을 이렇게 많이, 결과물이 이렇게 분산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많을수록 야망은 커지나 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욕심이 지나치다. 그랬고요. 결과적으로 부귀를 이루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라고 재성이 이렇게 혼잡돼 있을 경우에 약하면은 또 이제 제다신약이 돼버리면은 부옥빈인이라고 이제 그러죠. 근데 정리를 해보면은 식신이 지지에 있고 상관이 투출했을 경우에는 침착한 실력, 침착한 이런 물건, 식신과 과감한 실행력, 상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관기하고 기기가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고요. 재성이 과다하게 투출했을 경우에는 욕심이 과다하다. 또 분산되겠죠. 조절력이 또 부족하죠. 재물 굴리기가 난제가 되죠. 부기가 제한돼 있죠. 재성은 뿌리가 깊고 하나만 드러냄 이렇게 했거든. 재성은 뿌리가 깊고 하나만 이렇게 드러낸다. 식상생재가 되어 안정되어 부귀격이 형성이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재성은 뿌리가 깊고 하나만 드러내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식상생재가 안정되어 있고 부귀가 이렇게 부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적 해석으로 이렇게 해보면 내공과 실력이 탄탄하고 표현력과 추진력이 강하여 사회적으로 앞장서는 성향이다. 이제 그랬죠. 이제 관을 이렇게 조절하기 때문에 주로 노조 위원장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 관에 대항하는 또 불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항하는 이런 그 강한 이 성향이 되겠죠. 그러나 욕심이 크고 돈을 쫓는 방향으로만 기운이 흘러가면 문제가 발생되죠. 재물이 이렇게 재성이 이렇게 과다할 경우에, 재성이 여러 개 이렇게 증가를 투출될 경우에, 하나만 투출하면 괜찮은데, 여러 개가 투출되면은 이렇게 분산된다는 뜻이고요. 재를 적당히 쓰는 경우 큰 일을 성취할 수가 있고요. 재가 과도하게 드러난 경우는 직업과 재물 관리도 불안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장식, 이제 식신을 원령 지지에다 감추고, 그 다음에 상관이 노출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심노분의 사주, 이럴 경우에는 성격이 굳세게 드러난다고 그랬죠. 이 식신의 성향이 드러나지 않고,
그 상관의 성향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 신도문의 사주를 보면은, 저 개수가 그 묘월의 개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 목 기운이 굉장히 왕한 이런 사주죠. 그리고 일간은, 비록 여기에 그 왕기에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그 힘을 옆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일간이 이렇게 왕한 것처럼 보이나 수원기가 없어요. 금이 없거든요. 금이 있어줘야만이 이 왕한 금의 왕한 그 식상의 기운, 목의 기운을 이렇게 뒷받침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해월의 해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 일간이 좀 약하지 않냐, 이 사주, 이 구조상을 봤을 때, 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 재성은 거의 뿌리가 없죠. 재성은 인해 이제 뿌리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약하죠. 그러므로 이 사주는 일간이 왕한 운과 그 다음에 재성운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은 사주가 상당히 좋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운을 보게 되면은 이제 대운을 OX로 이렇게 그 표시를 해놨고요. 크게 임대운과 이민대운을 이렇게 이제 그 설정을 했거든요. 이민대운을 보면은 겁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격국의 변화가 없죠. 오히려 일간이 더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 상관운에는 그 수생목이 아주 활발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격국에 큰 변화는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이렇게 결과물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 결과물이 굉장히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은 엄청나게 이렇게 강한데, 의욕은 강한데, 이 결과물이 이렇게 좀 적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집중화가 되지 않고 성취가 어려운 대운이다 그랬죠. 그게 산만한 성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격국의 변화는 크게 없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축 대운 같은 경우 보면 인성운이 오니까 이 개수 입장에서 신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축에 또 이렇게 그 근이 또 이렇게 달고 들어오니까 금생수가 아주 잘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때 이제 이 인성의 기운에 의해서 식상으로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나 학문으로 이렇게 능력을 배양하여 소원 성취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다소 어려운 난제가 그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으나 곧 해결이 될 수가 있죠. 여기는 칠살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기토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재생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워낙 목이 강하기 때문에, 칠살을 이렇게 제압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제압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난제가 이제 있을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해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대운 같은 게 보면 아주 좋죠. 경금이 이렇게 정관으로 올라오게 되면 금성수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경금이 좋아하는 간목이 옆에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을 이렇게 절연시킬 수 있는 정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그 대운이 시기가 됐죠. 이런 대운에 학문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대운으로 시험운과 간록이 빛난다고 그랬거든요. 시험운이 사암으로 가는 시험운의 소운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아마 이런 시기에 그 과거 시험에 이제 과거 시험 준비는 이때부터 했겠고요. 이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학창 시절이죠. 이렇게 신축 경자대운이 학창 시절이고, 사회적으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경자대운에 그 과거 시험에 합격했지 않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회대운에는 조금 재생살로 밖에서는 난제에 빠지고 가정에서는 배우자로 인한 화가 발생한다 그랬거든요. 난제죠, 이게. 난제를 이렇게 식신생제, 재생살,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고요. 해가 이렇게 들어와서 해묘, 목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식상이 이 기토를 이렇게 잡고 식상으로 잡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도 크게 그 어떤 이 격국의 변화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난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직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난제에 빠질 수가 있고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술대우는 조금 좋지는 못하죠. 무술대우는. 근데 내가 저 술대우를 왜 이렇게 그 동물하게 쳐놨냐면은 인술 이렇게 해서 묘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저기 뭡니까 그 이 식당에 그걸 정관이 받기 때문에 흉할 수도 있는데 인술 해가지고 이 정화의 그 근이 화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때는 정관 운임에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무술 때문에 경쟁에서 낙후되어 관의 어려움에 빠진다 그랬거든. 믿었던 동료들에게 심한 배신감을 경험하게 되고 벼슬길에 장애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봤고요. 그 다음에 편재 정재우는 그 재성이 이렇게 약한데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면 좋죠. 그리고 지지로는 또 인성운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좋게 그 노후도 좋게 이렇게 풀려나가는 그런 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정유대운 같은 경우 보면은 이 토운에 조금 난제들을, 토운의 그 난제들을 극복하여 목적한 바를 이뤄낼 수 있으나 윗사람의 방해로 이제 약간의 어려운 문제는 있으나, 그렇게 방해로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묘유충으로 배우자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병신대우는, 그 정화, 이 재성을 이렇게 보강해주는 그런 운이고, 이 신은 일간을 이렇게 강하게 해주는 그런 그 운이기 때문에 크게, 그 격국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재성운으로 내 능력으로 목적한 바를 이뤄내는 시기고, 이 사람이 내 능력을 알아주지 않아 좀 답답한 면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식신을 지장간에 감추고 상관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재성이 천간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